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환경직 공무원 화학 24년도 지방직 9급 총평과 그 다음에 25년도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그리고 기출문제 같이 한번 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먼저 24년도 전체적으로 이제 난이도는 뭐 중이라고 했는데 정말 문제가 좀 많이 쉬운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지 않고 또 복잡하지 않고 뭐 이러한 부분에서 특히 뭐 탄소화합물이나 이런 쪽의 문제가 좀 쉬웠고요. 반응과 결합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좀 출제가 좀 된 그런 편인데 그래도 어렵지 않은 문제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관연도와 유사하고 뭐 계산 문제 등 이런 것들도 전반적으로는 좀 쉬운 그런 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특징을 보면은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 계산이라는 건 그래요. 우리가 문제를 읽으면서 이거 이렇게 풀면 되겠네 생각이 좀 안 들잖아요. 들면은 이제 쉽게 가. 근데 그게 안 들면 좀 헤맬 수 있어요. 근데 특히 또 우리는 이제 손으로 뭐 또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렇죠. 그래서 이 계산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반응이나 뭐 구조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시간을 좀 잘 안배를 했어야 이제 내가 효율적으로 그 시간을 좀 이용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이러한 문제들이 쉽긴 했는데 까딱하다가는 우리가 이제 그 함정에 들어갈 수 있는, 문제 출제하신 분이 이런 거 약간 좀 이제 바꿔가지고 함정으로 좀 만든 부분들이 좀 보였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좀 이렇게 넘어가서 이게 답이 없네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제 가뜩이나 그 압박이 강한 그런 시간에 얼마나 또 당황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 좀 잘 신경을 썼다면은 크게 어렵지 않게 좀 고득점 할 수 있었던 그런 시험이었고요. 환경공학이랑 또 중복되는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됐어요. 이게 사실 좀 애매해요. 나누기가 이제 환경과 화학이 똑같은 내용이라 이제 그런 부분들 많이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들이 있었던 시험이었고, 자 24년도의 문제를 보고는 이 정도만 하면 되겠지 하면 안 돼요. 25년도 또 뭐 쉽게 나와준다면 감사한 거고, 그게 아니고 또 24년보다 어렵게 나와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이 공부를 또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 풀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쉬운 문제 만났을 때 쉽게 갈 수 있어요. 이거 뭐 쉬운 문제만 나왔는데 뭐 어려운 거 내가 뭐 굳이 뭐 해야 돼? 하면 안 됩니다. 이제 어차피 내용은 같아요. 내가 생각을 더 하냐야. 우리가 단순 암기만의 시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생각하고 우리가 사고력을 요하는 어떤 그런 문제들 추론해서 풀 수도 있고, 이거 이렇게 반응이 되니까 이게 되겠지, 이런 어떤 생각들이 쭉 있어줘야 됩니다. 그거를 연습하고 훈련하는 거 뭐예요? 어려운 문제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쉽다, 이거 정도만 하면 되겠네, 안 돼요. 어려운 문제도 많이 풀면서 연습을 해줘야 됩니다. 자, 결합과 반응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또 문제 해결 능력의 향상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환경공학이랑 항상 같이 생각해줘야 돼요. 환경에 이 내용이 있었는데 화학에도 있구나. 화학에 있었는데 환경에도 있구나 해야지만이 이제 이게 하나의 덩어리가 되면서 우리가 공부할 양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이게 여기 있었으니까 이거 이렇게 나오겠네 생각도 하면 다 맞출 수 있어요. 자, 24년도 지방직 9급 기출문제 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이게 뭐야? 1차, 2차, 3차 이온화 에너지 나왔어요. 3주기래요. 그러면은 뭐가 3개란 뜻이에요? 원자과 전자 3개. 그러면은 이게 보니까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서 굉장히 큰 변화가 있죠? 그래서 3주기예요. 원자과 전자가 3개인 거. 근데 이게 웃긴 게, 다음 이온화 에너지를 가지는 원소는, 다음 이온화 에너지를 가질 걸로 예상이 가능한 원소는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문제가 뭐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뭐 3주기라고 또 친절하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는데, 이러한 문제 여러분들 원자 번호가 안 써 있는데요. 원자 번호 안 써 있어도
우리 1번부터 20번까지는 기억하기로 하는 게 이제 기억을 하는 게 좋기 때문에 번호 써가지고 확인하면서 푸는 게 제일 정확하죠. 그렇죠? 물론 내가 주기율표가 어느 정도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13적 원소가 어디 있네 딱 보면은 이제 바로 답은 나오겠지만 내가 그게 아니라면 15, 14, 13, 10이기 때문에 1S에 둘, 2S에 둘, 2P여서 3S에 둘, 3P에 셋이에요. 이거 원자까지 5개야. 15족이 되겠고 SI 여기가 4개죠. 14족. AR 여기가 3개예요. 그래서 3번이 답인 거예요. 이게 요렇게 해결하면 됩니다. 마그네슘 2개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될 수 있는 거는 뭐다? 3번밖에 없다. 자, 일정한 온도에서 1 atm. 이것도 내가 뭐야 밀리미터 Hg네. 760이죠. 설마 우리 출제자님께서 이거를 함정으로 내진 않았을 거예요. 이건 당연히 알고 있을 거니까. 그렇죠? 자, 7리터인데 이산기체가 14가 됐어요. 뭐야? 부피가 두 배가 됐네. 자, 압력과 부피와의 관계가 어때요? 반비례지. 압력이 줄어들어야 부피가 증가합니다. 근데 얼마 줄어들었어요? 절반 줄어들었어요. 절반으로 2분의 1로 줄어들었으면 압력은 2분의 1로 감소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760에 2분의 1이니까 380이 정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그냥 풀면은 이제 요거는 쉽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냥 단순히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 압력이 증가하면 부피는 감소한다. 절대 온도가 증가하면 부피도 증가한다. 이 개념을 적용한 건데 그래도 우리가 식으로 이제 한번 뭐 굳이 이제 써본다고 하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는 있겠죠. 14리터가 됐고 여기가 7리터고 압력이 이렇게 됩니다. 부피가 증가했기 때문에 큰 수가 위로 가줘야 돼요. 760이 위에 당연히 압력은 감소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딱 2분의 1이 아니고 뭐 다른 숫자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걸 대비해서 식을 세우는 것도 우리가 좀 중요한 그런 부분이 되겠고 계산을 하면 380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반응에서 평형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돼 있어요. 일단 여기에서 정답이 아닌 거 하나 딱 보여야 돼. 바로 이거 읽으면 평형의 이동과 촉매가 지금 어때요? 이거 돼? 안 돼? 이거 안 되지. 니은을 빼고 가야 돼요. 그러면 니은 한번 다 지워버리면은 니은이 있는 게 3번밖에 없네. 아무튼 니은 리을만 없어져요. 이거 얘가 답이 안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니은은 아닌 걸로. 촉매는 어때요? 평형의 이동과는 관계가 없고 촉매, 정촉매 같은 경우에는 활성화 에너지를 줄여서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는 거죠. 온도를 낮춘다. 자, 정반응이 어떤 반응? 발열 반응. 그렇죠? 델타 H가 마이너스 90이기 때문에 발열 반응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온도를 낮추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평형의 이동, 우리 르샤를리에 형님께서 뭔가가 내려가면 올라가는 쪽으로, 뭔가가 올라가 있으면은 증가하면은 감소하는 쪽으로. 그러면 온도가 내려갔으니까 온도가 증가하는 쪽으로 평형이 이동해 줘야 돼요. 온도가 증가하는 쪽이 어느 쪽이야? 여기서는 발열 반응이 정반응이기 때문에 정반응으로 가겠지. 만약에 정반응이 흡열 반응이라면 온도를 낮추게 되면 온도가 증가하는 역방향으로 그때는 갈 거예요. 정반응이 흡열이냐 발열이냐를 반드시 확인해야 돼. 이거는 니은은 땡이라고 했고, 자, 압력을 감소시킨다. 자, 압력을 감소시키면 요거 맞죠? 압력을 감소시키면 요거 이제 물론 이제 설명이 조금 뭐 이건가 저건가 헷갈릴 수 있는데 우리 이렇게 생각 한번 해볼게요. 압력을 감소시킨다. 자, 압력을 감소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부피는 어떻게 돼요? 부피는 증가하지. 자, 부피가 증가한다. 이거 알아볼라. 알죠? 왜? 이거는 화학 평형을 하기 전에 온도와 압력, 보일, 샤를레 법칙 이게 먼저거든. 압력을 감소시키면 부피는 증가해요. 자, 부피가 증가하면 몰수가 증가하는 쪽으로 평형이 이동해요. 그러면 요거랑 화살표 방향이 같죠?
얘랑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지. 그러니까 압력을 감소시키면 부피가 증가한다. 부피가 증가하니까 몰수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이동한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러한 압력에 대한 영향은 뭐에서만 기체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반응물의 몰의 합과 생성물의 몰의 합이 달라야 돼요. 같다라고 하면은 압력에 의한 영향이 없어요. 그런데 요거 합치면 얼마야? 4지. 얘는 2죠. 자, 어느 쪽으로 가야지 몰수가 증가하는 쪽이에요? 역반응으로 가야지만이 몰수가 증가하는 쪽이에요. 이 역반응이네. 그러면은 이거는 오른쪽이야, 왼쪽이야? 왼쪽이죠? 이것도 아닙니다. 자, N2의 농도를 증가시킨다. N2가 뭐예요? 이거지. 자, 얘는 뭐예요? 반응물. 자, 반응물의 농도가 증가하면 반응물의 농도가 감소하는 쪽의 방향으로 갑니다. 즉 생성물의 농도가 증가하는 쪽, 정반응 쪽으로 이동하게 돼요. 정답은 기역과 리을이 되겠습니다. 자, 온도를 낮춘다. 정반응이 발열 반응이기 때문에 온도를 낮추면 온도가 증가하는 방향에서 정반응으로 평행 이동하고요. 정촉매를 사용한다. 촉매는 물론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고 부촉매는 이제 반응 속도 느리게 하고 요건데 평형의 이동이랑은 이제 상관은 없어요. 압력을 감소시킨다. 부피가 증가하고 몰수가 증가하는 쪽 여기서는 역반응이 될 겁니다. N2의 농도를 증가시킨다. 이거는 반응물의 농도죠. 요게 증가하게 되면은 반응물의 농도가 감소하는 정반응 쪽. 다시 얘기하면 생성물의 농도가 증가하는 쪽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뭔가가 이제 증가했다 하면은 그게 없어지는 쪽, 뭔가가 없어졌다 그럼 그게 많아지는 쪽으로 평형 이동해요. 농도가 감소하면 농도가 증가하는 방향, 농도가 증가하면 그 농도가 감소하는 방향 이렇게 평형 이동을 하고요. 자, 압력 같은 경우에는 기체 전체 압력이 증가하는 방향, 그 다음에 여기서는 압력이 감소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온도 같은 경우에는 발열 반응 쪽으로, 그 다음에 흡열 반응 쪽으로 해서 이게 지금 여기 보면은 감소 증가죠? 요거 따라가지고 평형의 이동을 확인을 하면 됩니다. 자, 원자과 껍질, 전자쌍, 반발, 이론 해서 결합각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결합각들은 우리가 이 공부를 좀 했다 하면은 그냥 다 알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BF3, CH4, H2O인데 이게 각각의 그 이제 우리 sp 혼성을 하면서 사실 이 내용들이 나오긴 하죠. 그 다음에 공유 전자쌍이 몇 쌍이냐, 비공유 전자쌍이 있냐 없냐 이거 할 때 대표적으로 나오는 애들이 이제 쫙 나왔어요. 이게 BF3 같은 경우는 120도, 얘는 B가 하나 둘 세 개거든요. 그래서 F 이 평면 삼각형의 구조를 이룹니다. 그러면은 120도지. 일단 건너뛰어. 이게 지금 CH4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네 개가 있어요. 이것도 sp3 혼성을 할 때 대표적으로 나오는 비공유 전자쌍 없고 공유 전자쌍이 하나 둘 셋 가지 네 개 하나씩 달려 있어요. 얘네도 어떻게 돼? 109.5도 해서 정사면체 구조를 갖습니다. 그 다음에 H2O는 뭐예요? 이거는 너무 많이 나왔어. 화학에서도 나오고 환경에서 나오고 엄청 나옵니다. 물은 비공유 전자쌍이 두 쌍이고요. 얘네들이 비공유 전자쌍의 반발력이 크기 때문에 구분형의 구조를 이루게 되겠죠. 104.5도의 결합각을 이뤄요. 2번이 결합각이 180도가 되려면 선형인데 선형이 될 수가 없어. 왜? S 같은 경우에는 비공유 전자쌍이 있기 때문이죠. 비공유 전자쌍이 이제 두 쌍이 있는데 얘네들의 반발력이 공유 전자쌍의 반발력보다 커요. 그래서 180도 선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S 하나고 H 이게 안 돼. 이렇게 됩니다. H2S에 중심원자 S의 비공유 전자쌍이 두 쌍 존재합니다. 구분형이긴 한데요. 얘네들의 그 크기가 있기 때문에 같은 구분형인 H2O처럼 104.5도가 아닌 비공유 전자쌍의 그 힘이 더 커서 약 한 90도 가까이 되는 그런 각을 이루게 되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건 180도는 될 수 없다 이 얘기죠. 자, BF3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이제 B가 있고 하나, 둘, 세 개, 세 쌍이 나란히 있어요. F도 B 공유 전자쌍이 세 쌍씩 동일하기 때문에 얘네들의 평면 삼각형 구조 120도의 결합각을 갖는 그런 형태가 되겠고, H2S 같은 경우에는 약 한 90도 정도 봅니다. 그래서 얘도 B 공유 전자쌍이 이렇게 두 쌍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반발력이 힘이 더 세다 이거지, 공유 전자쌍보다. 그래서 92도, 92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80도가 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CH4 있죠? 얘 같은 경우에 이제 공유 전자쌍이 가지가 4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정사면체. 구조를 갖습니다. 109.5도의 결합각을 갖는다.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극성으로만 따지면은 무극성 분자가 되죠.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이면서 극성을 띠지 않아요. 왜? 대칭 구조를 거의 갖기 때문에. 하지만 이 결합 하나하나는 C와 H와의 결합 자체가 극성 공유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극성 공유 결합을 가지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는 무극성을 갖는 그런 분자가 됩니다. 자, H2O는 어때요? 비공유 전자쌍이 두 쌍 있어요. 그러면서 104.5도 구분형의 구조를 가져요. 이거는 극성 분자에서, 물은 환경도 그렇고 화학도 그렇고, 우리가 화학에서는 액체가 있고요. 환경에서는 수질 환경이 있기 때문에 물에 대한 어떤 물리화학적 특성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걔네들은 정말 많이 잘 공부를 해줘야 돼요. 자, 25도씨 OATM에서 1리터의 반응계 H2와 N2가 3대 1의 몰비로 혼합되어 있다. 여기를 조심하셔야 돼요. 이 문제 풀 때 이 3대 1이라고 해서 이걸 갖다가 3분의 1로 그냥 해버리면 안 됩니다. 전체가 얼마인 거예요? 전체가 4야. 4분의 3과 4분의 1이라는 거예요. 분수로 표현하면 요걸로 가져야 돼. 부분합력 계산할 때. H2의 부분합과 N2의 부분합을 계산해라 이 얘기죠. 전체가 얼마예요? 5ATM이죠. 얘네들은 서로 반응하지 않아요. 여기가 5인데 이 5의 압력은 뭔 의미냐? 이 통에 이 분자가 벽을 때리는 그 힘이 5란 뜻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의 수가 몇 개인가에 따라서 이거 비율로 부분합이 달라지겠죠. 그러면 5면 4분의 3이고 얘는 이거예요. 일단 이 문제 풀 때 설마 이제 약간 이제 여기 그 이제 출제하시는 분들도 머리를 이제 막 이렇게 쓰실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이제 쉽게 문제를 풀지 못하고 함정에 빠뜨릴까 이런 생각들을 하실 거 아니에요. 이런 문제 나왔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건 뭐냐면 둘이 합쳐서 5가 안 되는 애가 있어. 이런 경우에는 이제 조금 문제 오류죠. 문제 출제하시는 분들이 약간 오류를 범하신 거야. 당연히 합쳐서 5가 나와야 돼요. 왜? 부분합이기 때문에 5가 안 되는 게 있을 수가 있거든요. 걔네들은 일단 답이 아니야. 걔네들은 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계산해서 풀면은 답을 더 정확하게 고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4분의 3이랑 4분의 1을 계산해 줘야 되는데 이게 둘 다 계산하냐? 그건 아니에요. 자, 여기 제가 똑같이 써볼게요. 이건데 이렇게 딱 두 개만 있으면 하나만 계산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5에서 이거 빼면 요거 나옵니다. 그래서 둘 다 계산해서 계산하는 건 아니고 하나만 먼저 빠르게 계산할 수 있는 거 계산해서 1.25를 내가 찾았다 하면은 이게 답이 될 수밖에 없지. 5에서 빼면 되니까. 그리고 3.75가 아니고 얘가 이제 뭐 1.25인데 뭐 예를 들면 얘가 막 3.15다. 그 이거는 일단 먼저 아니고 5가 안 되니까 뭐 이런 식으로 아닌 거를 먼저 가려내고 그 다음에 올바른 거 찾는 것도 하나의 요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둘 다 계산하진 않고 부분합이 딱 지금 물질 두 개밖에 안 나왔죠? 하나는 5를 빼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다음 원자와 이온 중 반지름이 가장 작은 것은 돼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일단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는데 그걸 적용하기 전에 어떻게 생겼는가 전자배치를 먼저 한번 해봐야지만이 조금 더 우리가 정확하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자, 9번이고 8번이고 16번이죠. 그래서 얘가 9번이고 얘가
얘도 똑같이 9번인데 여기 마이너스에서 음이온이에요. 얘는 전자를 하나 더 받아들였어요. 얘는 8번이죠. 그런데 전자 두 개를 더 받아들였어요. 얘는 16번인데 전자 두 개를 얘도 마찬가지로 더 받아들였습니다. 자, 그래서 전자 배치를 해보면 2번, 3번, 4번 FOS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전자를 받아들이면서 18쪽 비활성 기체와 똑같은 전자 배치를 갖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2번, 3번, 4번에 일단 4번 16번이니까 1S의 돌, 2S의 돌, 2P의 6, 3S의 돌 원래는 3P의 4인데 두 개를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돼요? 3P의 6이 돼요. 자, 5 같은 경우에 8번인데 1S의 돌, 2S의 돌, 2P의 4거든요 원래는. 그런데 전자 두 개를 받아들이면서 6이 됩니다 이게. 그리고 9번 F죠. 1S의 돌, 2S의 돌, 2P의 5인데 전자 하나를 받아들이면서 6이 된 거예요. 일단 4번은 어때요? 얘는 고려하지 않아도 돼. 왜? 가장 작은 걸 고르라고 했죠. 그런데 얘는 3S까지 3S, 3P까지 가 있죠. 전자 껍질 수가 달라요. 이런 경우에는 얘는 가장 큰 거니까 일단 아니구나. 가장 큰 걸 고르라고 했으면 4번을 고르면 됐고, 그 다음에 2번이랑 3번 비교해야 되는데 똑같은 전자를 갖고 있습니다. 10개씩. 그러면 등전자 이온인 경우에 원자 번호가 커지면, 자, 등전자 이온인 경우에, 자, 원자 번호가 커지면 뭐가 증가해요? 유효 핵전하가 커지면서 자기 쪽으로 어떻게 됩니까? 전자를 잡아당기는 힘이 커지니까 이온의 반지름은 줄어들겠지. 그러면 2번과 3번을 비교했을 때 9번인 이 친구가 더 자기 쪽으로 전자를 잡아당기는 힘이 크니까 어때요? 이온 반지름이 더 작겠죠. 그러면 F-랑 OE- 이렇게 되겠네. 그 다음 얘랑 비교해볼게 이제. 유효 핵전환 똑같아. 그쵸? 9번 똑같아요. 그런데 전자의 개수가 하나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똑같은 유효 핵전화가 있을 때 전자가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전자 사이의 반발력이 더 커지면서 이온의 반지름이 더 크겠죠? 그러면 제일 작은 건 뭐예요? 얘가 제일 작은 거예요. 정답은 그래서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원자와 이온의 반지름에서 결국은 요 순서대로 간다. 중성 원자와 음이온의 반지름의 크기는 전자의 반발력으로 인해 음이온의 반지름이 더 크다. 자, 그 다음에 등전자 이온의 반지름의 크기는 유효핵전의 크기로 인해서 원자보다 작을수록 크다. 그래서 큰 거, 작은 거 이렇게 일단 그려놓고 전자 배치를 하고 나서 이제 보면 조금 더 눈에 쉽게 잘 들어오니까 골라내기도 쉬워요. 자, 원자 반지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서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 수, 얘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 그렇죠. 전자 껍질 수가 달라지면 다른 건 뭐 다 보지 않아도 돼요. 이거 가지고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게 하나 있고, 유효액전화 이게 클수록 인력의 증가도 이제 인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반지름이 작아지게 됩니다. 전자수는 어떻게 돼요? 많을수록 전자의 반발력이 이제 커지기 때문에 전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반지름은 커져요. 그런데 얘네들의 순위가 있어. 순위가 전자 껍질 수에 대한 개념이 제일 먼저 봐야 돼요. 영향의 크기가. 그 다음에 유효액전화, 그 다음에 전자수예요. 그래서 얘는 많고 얘는 적은데 서로 쌤쌤이니까 똑같아지는 거 아니냐? 이게 아니라 어떤 영향이 더 큰지를 보면서 이온의 반지름 또는 원자의 반지름이 결정이 됩니다. 자, 분자 간 인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돼 있습니다. 자, 여기서 분산력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분산력을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은, 사실 분산력을 설명할 때는 뭐 쌍극자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그냥 간단하게 정의를 하면 그 분자가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인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누구나 어떤 분자, 극성이냐 무극성이냐 상관없이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다 발견된다. 맞아요. 분자식이 C4H10인 구조 이성질체에 끓는 점은 서로 다르다. 똑같은 거긴 하지만 얘네들의 결합이 뭐 이렇게 해서 있을 수도 있고, 뭐 예를 들면 이렇게도 있을 수도 있고 이러잖아요. 이거는 구조 이성질체라고 하는데 얘네들의 물리적 성질이 살짝 다릅니다. 자, HBr 분자 간 인력의 세기는 Br2 분자 간 인력의 세기와 같다 돼 있어요. 이게
H가 있고 BR이 이렇게 있고요. BR이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요거 뭐예요, 이거? 얘네들의 전기음성도가 다르죠. 그리고 얘는 극성 공유결합을 갖는 극성 분자에 해당돼요. 근데 얘는 전기음성도의 차이가 없죠. 똑같은 거 두 개 있으니까. 무극성 공유결합에 의한 무극성 분자예요. 극성 분자와 무극성 분자 모두 다 이런 분산력이라는 인력을 갖고 있는데 이 인력 자체가 무극성 분자보다 극성 분자가 더 커요. 왜냐하면 얘는 부분적인 양전화, 부분적 음전하기 때문에 전자가 이쪽으로 쏠려 있어, 다. 이렇게. 그러면 이 또 다른 분자는 옆에 있다고 하면 어느 정도의 어떤 결합에 대한 그런 힘이 겹쳐지는 게 있을 거고, 얘는 그냥 없어, 0이야. 그렇기 때문에 극성 분자와 무극성 분자는 분자 간의 인력의 크기가 다릅니다. HBr 분자 간 인력의 세기는 BR2 분자 간 인력의 세기와 다르다. 왜? 하나는 극성이고 하나는 무극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무극성 분자의 결합력이 극성 분자의 결합력보다는 작다. 다시 얘기하면 극성 분자의 결합력이 갖고 있는 그 분산력의 힘이 더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분산력이라는 거는 모든 분자에 적용하는 힘으로 순간 쌍극자 이런 개념이 나온다 이거죠. 근데 이게 조금 뭐 어렵다 하면은 둘 다 이제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그러한 인력이다. 정전기적 인력이다. 이렇게만 해도 괜찮아요. 자, 쌍극자 모멘트라고 있는 게 있는데 결합하는 두 원자의 전하량과 두 전하 사이의 거리를 곱하여 계산하며 결합의 극성 정도를 나타내는 물리량,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이겁니다. 이 쌍극자 모멘트 결국은 전하량과 전하의 어떤 곱으로 가는데 이게 0이면은 무극성, 0 이상이다 하면은 극성 분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쌍극자 힘의 크기 이거는 분자의 전기음성도의 차이가 클수록 쌍극자 모멘트가 커지고, 즉 이 쌍극자 모멘트가 커진다는 얘기는 전기음성도의 차이가 클수록 뭐다? 쌍극자 모멘트의 그 결합력의 극성이 커진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자량이 비슷할 때 쌍극자 힘이 클수록 분자량은 비슷한데 하나는 극성 분자 하나는 무극성 분자면 끓는 점은 극성 분자가 높은 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 결합력이 더 무극성 분자보다 극성 분자가 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같은 내용이에요. 극성 분자가 무극성 분자보다 높다. 자, 밀폐된 공간에서 반감기 나왔습니다. 반감기 뜻이 뭐예요? 어떤 물질이 있는데 그게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 요거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반감기가 3.81 뭐가 나왔어요? 라돈 나왔어요. 이거 라돈 어디서 나왔어요? 이거 우리 환경에서, 대기 환경에서 실내 공기, 그렇죠? 거기에 라돈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 똑같이 그대로 환경에서 내도 사실 할 말이 없어요. 이게 왜? 환경에서도 그 반응 차수, 반응 속도 이런 거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렇게 이제 방사성 원소 동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경우에 아무 말이 없더라도 1차 반응을 따릅니다. 1차 반응은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냐? ln C0분의 CT는 마이너스 KT. 자, 1차 반응의 특징 어떤 게 또 있어요? 반응물의 그 농도에 비례해서 진행이 됩니다. 반응물에 비례한다. 반응물의 농도에 비례한다. 이 얘기고. 그 다음에 반감기가 일정합니다. 이게 가장 큰 1차 반응의 특징이에요. 102.4네. 반감기는 3.81이네. 그럼 이 의미가 뭐냐면 이 1차 반응식에 의해서 100이었다가 50되는 시간이 바로 반감기잖아요. 마이너스 K 곱하기 얼마? 3.81. 미지수 하나. 그쵸? ln 0.5. 이거 3.8 데이 하면 이거 나와요, 안 나와요? 얘 나와요, K. 그러면 이 K를 구해서 ln 처음에 얼마였어요? 102.4. 3.2 된 거죠? 요거 K 구해서 여기로 간 거니까 T에 구할 수 있지. 물론 계산기로. 하지만 뭐야 이거? 아무것도 안 나와 있네.
뭐 어떻게 풀란 얘기야. 반감기에 대한 정의로 그냥 계산하면 됩니다. 물론 이렇게 푸는 게 사실 뭐 맞긴 한데 이렇게 푸나 아니면은 그냥 푸나 똑같아요. 102.4 반 줄어들면 얼마야 이거? 51.2지. 51.2에서 또 절반 줄어들면 얼마입니까? 25.6이 돼요. 자, 25.6에서 또 절반 줄어들면 얼마예요? 네, 12.8이죠. 12.8에서 6.4 이렇게 돼요. 반감기 몇 번? 여기서 한 번, 여기서 두 번, 여기서 세 번, 여기서 네 번, 여기서 다섯 번. 반감기를 5번 거쳤네. 그러면 반감기가 3.8이니까 5 요거 계산하면 되죠. 19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은 굳이 뭐 그래 공식에다가 뭐 대입을 해가지고 계산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0차 반응 뭐 2차 반응 이런 게 나왔다 그러면은 뭐 계산을 할 때 우리가 이제 뭐 지수라든지 뭐 이런 거 나오고 하면 그 값을 줄 거예요. 그리고 요게 뭐 또 단순하게 뭐 이렇게 아까 계산한 ln 해가지고 계산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뭐 이제 ln은 얼마 뭘 얼마다 이런 식으로 그 값은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는 게 좀 더 빠르고 정확하다. 자, 다음 산화수에 대한 계산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산화수의 합이에요. 물론 다 중성 분자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지금 다 화합물들이기 때문에 전체 산화수의 이 분자의 산화수의 합은 0이 돼야 돼. 0. 다 0, 0, 0, 0이야. 그런데 그게 아니라 각각 하나 5포가 아니라 그냥 산소잖아요. 5 하나잖아요. N2가 아니라 그냥 N이죠. O5가 아니라 그냥 O예요. 얘네들의 산화수의 합은 얼마인가를 물어보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보면 SO4죠. 뭐부터 해야 돼 이거? 산소부터 해야 돼요. O는 마이너스 2예요. 그럼 S는 얼마예요? 얘가 마이너스 2니까 곱하기 2하면 마이너스 4죠? 그럼 얘 얼마 나와야 돼? 4여야 돼. 플러스 4. 합하면 2 맞아요? 맞네. NaH에서 NA와 H의 산화수의 합은 0이다 돼 있어요. NA와 H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산화수 산정할 때 예외적인 부분에 해당을 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Na 뭐예요? 알칼리 금속이죠. 얘부터 가는 거야. 얘는 무조건 플러스 1이거든. 예외가 없어요. 그러면 얘가 플러스 1이면 얘는 어떻게 해야 돼? 0 되려면 마이너스 1이지. 이렇게. 그 다음에 N2O5 N과 O의 산화수의 합은 플러스 3이다 되어 있습니다. O는 얼마여야 돼? O는 마이너스 2지. 그러면 O가 마이너스 2 곱하기 5 하니까 마이너스 10 나와야 돼요. 그럼 N은 얼마 나와야 돼요? 플러스 5 나와줘야 돼요. 왜? N2니까. 그래서 N은 그럼 합하면은 플러스 3 맞아요? 맞네. 자, 그 다음에 KMnO4 나왔어요. 일단 K는 어떻게 돼? 알칼리 금속이죠? 얘 그냥 플러스 1이에요. 산소 얼마? 마이너스 2. 근데 KMnO4니까 얘 플러스 1. 얘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 곱하기 4지. 그럼 마이너스 8이네. 얘 얼마 나와야 돼요? 플러스 7 나와야 돼요. 그래서 Mn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7. 그럼 합하면 얼마입니까? 플러스 5가 아니라 플러스 6이 돼줘야 되겠죠. 이렇게 산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산화수의 합은 플러스 6이다. 나머지는 뭐 산화수가 다 계산했기 때문에 같은 거 보시면 되겠고, 중요한 거 산화수 규칙 한번 볼게요. 일단 원소를 구성하는 원자의 산화수는 0이다. 얘네들 혼자에 다 있어요. 원자의 산화수는 0이다 이거지. 1원자 이온의 산화수는 그 이온의 전하와 같다. Na 플러스다라고 혼자 있으면은 플러스 1. 마이너스 Cl 마이너스 그럼 마이너스 1. Ca 플러스 하면 플러스 2 이렇게 됩니다. 다원자 이온의 산화수는 각 원자의 산화수의 합과 같다 해서 OH 마이너스 돼 있어요. 수산화 이온이죠. 전체가 마이너스 1 나와야 돼요. SO4 2 마이너스예요. 전체가 마이너스 2 나와야 돼요. 이런 식으로. 화합물은 0이다. 우리 앞에 한 거 다 화합물들이죠.
다 0이에요. H2O에서 이렇게 해서 0 나와야 돼. 화합물에서 1족 알칼리 금속의 산화수는 플러스 1, 2족 알칼리 토금속의 산화수는 플러스 2다. 여기가 중요합니다. 앞에 1번, 2번, 3번, 4번은 어렵지가 않아. 근데 알칼리족 나왔어요. 플러스 1. 물론 알칼리 토금속도 있는데 얘는 플러스 2. 요거는 예외에 뒤에 예외도 나와요. 예외적으로 우리가 뭐 하지 않아요. 그냥 무조건이야. Na 같은 경우 알칼리 금속이죠. 플러스 1. 근데 여기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FCl-BrI 할로겐적 원소 있어요. 요게 보인다? 얘는 마이너스 1이에요. 자, 화합물에서 F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1이다 돼 있습니다. NRIF 이렇게 돼 있어. 자, 요거는 F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1 돼 있는데 Li가 리나 칼루스 해가지고 알칼리 금속이거든요. 예, 플러스 1, 마이너스 1 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화합물에서 H의 산화수는 플러스 1이고 금속의 수소 화합물에서는 마이너스 1이다 돼 있는데, 자, H2O 어떤 거였어요? 요게 화합물이죠. 얘 마이너스 2야. 그냥 어떻게 돼요? 플러스 1 곱하기 2 요건데 LiH 같은 경우에는 Li가 뭡니까? 알칼리 금속이죠. 아까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알칼리 금속은 예외가 없다 그랬지. 그냥 플러스 1이에요 얘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H는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1이 돼야 돼요. 그러니 알칼리 금속이 플러스 1이다 라는 것만 기억하면은 H의 산화수는 그때그때 다르다. 그리고 이렇게 예외적으로 이제 간다. 뭐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산화수 우리가 구할 때 크게 어렵지가 않을 겁니다. 산소도 마찬가지예요. 산소는 뭐 일반적으로는 마이너스 2거든. 그런데 과산화물에서는 마이너스 1, 플로린 화합물에서는 플러스 2래요. 자,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뭐 과산화물에서 H2O2 이렇게 돼 있고 OF2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산화물 여기에는 이제 뭐 플러스 1이기 때문에 2고 얘는 마이너스 1 곱하기 2 이렇게는 하지만 또 다른 과산화물이 있긴 하거든요. 뭐가 또 많이 나오냐면 뭐 Na2O2 그 다음에 Li2O2 이게 이제 과산화 나트륨, 과산화 리튬 이렇게 됩니다. 이것도 알칼리 금속이죠. 플러스 1 곱하기 2야. 그럼 얘는 어떻게 돼야 돼요? 0 되려면 마이너스 1 곱하기 2가 돼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와요. 자, OF2 같은 경우 어떻게 돼요? F가 뭐였어? F는 FCl-BrI 걔네들 할로겐적 원소죠?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얘네들은 마이너스 1이니까 O는 어떻게 돼야 돼요? 플러스 2가 돼야 되겠지. 이게 산화수 규칙과 관련된 약간 예외적인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그래서 뭐 6번, 뭐 7번, 8번 이 정도만 헷갈리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산화수 구하는 데는 어렵지 않을 것이다. 자, 그 다음에 1몰/리터 HCl 수용액 100ml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돼 있어요. 자, HCl과 그 다음에 NaOH는 물에서 완전 해리된다 돼 있네. 1몰/리터가 뭡니까? 100ml래요. 그러면 1몰/리터니까 1몰/리터에 몇 밀리리터 들어있어요? 100ml 들어있죠? 그러면 0.1리터 해서 0.1몰의 뭐가 있어요? HCl 있겠네. 그 다음에 기억을 보니까 500ml의 증류수를 첨가하면 0.2몰/리터가 된다. 이게 이제 0.1몰이거든 위에는. 그러면은 이때 부피가 얼마였어요? 100ml죠? 근데 500ml의 증류수를 첨가하니까 용액의 부피가 얼마 될까? 600 정도 되겠죠? 이렇게 되겠네. 그래야지 몰/리터잖아요. 이거 0.2 돼야 안 돼요? 0.2가 안 돼요. 밑에가 0.6이기 때문에 기억은 틀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용액 안에 존재하는 이온의 총량은 하고 몰이에요. 그런데 HCl이 0.1몰이었으면 전량 완전히 해리되니까 HCl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0.1몰 해리되면 얘는 얼마? 0.1, 0.1 이렇게 나옵니다. 합하면 얼마예요? 0.2가 되겠죠? 이것도 틀렸지. 자, 페놀프탈렌 용액을 넣었을 때 색이 변하지 않는다. 이거는
산성에서는 사실 얘가 별 그게 없어요. 색깔이 변화가. 지금 여기 HCl이니까 요거 나왔죠? 예, 산성이겠지.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다. 맞는 내용이 되겠고. 2몰/리터 NaOH 수용액 50ml를 첨가하면 pH는 7이다. 완전 중화가 됐는가? 이거 물어보는 거거든요. 0.1몰 나오면 돼요. 그쵸? 50ml니까 0.05리터 되겠네. 이거 계산하면 0.1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러면 H가 0.1, OH 0.1이기 때문에 완전 중화 이렇게 됩니다. 7이 되겠죠. 자, 그래서 1몰/리터 HCl 수용액 100ml 속에 0.1몰의 HCl이 있고 얘네들은 나중에 이거니까 얘가 0.1, 0.1, 0 이렇게 될 거예요. 500ml에서 증류수를 첨가하면 수용의 양이 0.6이 되고 0.2보단 작겠죠. 계산을 해라가 아니라 여기 있는 이 숫자가 0.5가 안 되고 0.6이 돼 버리니 그렇죠? 0.1666 이렇게 나오긴 해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여기 지금 반응식. 그 다음에 페놀프탈레인은 산성 중성에서는 뭐 그냥 없어요. 염기성에서만 빨간색으로 변해요. 염기성이 되려면은 OH가 많아야 되는데 여기는 H 플러스 이온이 이제 해리되어 있는 상태죠. 색이 변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2몰/리터의 NaOH 수용액 50ml를 넣었어요. 그러면 이제 뭐 계산했을 때 둘 다 똑같은 몰값이 나오는가 이거 보는 건데 여기 지금 100ml라고 했고 그냥 50ml라고 했어요. 물론 단위를 이제 환산하기 위해서는 이건 리터로 바꿔줘야 되는 게 맞긴 한데요. 양쪽에 똑같은 단위로 넣어서 같은 숫자 나오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가능하면 100ml, 150ml 그냥 확인을 했으면 알고 있으면 굳이 소수점 뭐 해가지고 리터로 바꾸지 않아도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안 바꾸고 푸는 게 좀 더 나올 수 있죠. 왜? 소수점 찍다가 또 실수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다음 러더퍼드의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에요. 이 사람이 제안한 뭐 연자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전자는 양자화된 궤도를 따라 핵주위를 움직인다. 오, 맞는 말이지. 그쵸? 플러스가 있고 여기에 전자가 이 궤도를 따라서 회전을 한대요. 주위를 움직인다. 이거 맞는 말이긴 해. 하지만 이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니라 보어가 얘기했어요. 이거는 러더퍼드가 말한 거 찾으라 이 얘기니까. 기억번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금 원자 질량의 대부분과 모든 양전하는 원자 핵에 집중돼 있다. 어디? 가운데 센터에 딱 있다 이 얘기예요. 금박의 알파 입자를 조사했을 때 쐈을 때 대부분의 알파 입자는 산란하지 않고 투과한다. 가운데에만 부딪힌 애들만 이제 꺾이고 휘고 나머지는 그냥 다 통과를 하죠. 니은과 디귿이 올바른 내용입니다. 전자는 양자화된 궤도를 따라 핵 주위를 움직인다. 보어의 원자 모형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원자핵의 발견에서 러더퍼드 알파 입자 산란 실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여기 뭐 톰슨의 음극선 실험부터 알파 입자 산란 실험, 보어의 원자 모형, 현대 오비탈 쭉쭉쭉쭉 중요한 내용인데요. 일부 알파 입자 큰 각도로 휘는 결과를 통해 원자 내부에 플러스 전하를 띠는 밀도가 매우 큰 입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이거를 원자 핵이구나 얘기했어요. 얇은 금박 주위에 형광막을 설치하고 알파 입자를 금박에 통과시켜서 알파 입자 진로를 확인한다. 정반대 방향으로 튕겨나온 알파 입자의 수는 극소수. 이렇게 이제 뭐 그냥 테두리를 준 다음에 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쏜 거야. 했더니 뭐 튕겨 나오는 건 아주 작고 대부분은 뭐 이렇게 가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가는 것도 있겠죠? 휘어지는 것도 있고. 이것도 좀 작고. 그래서 원자 핵의 사이즈는 굉장히 작고 이 원자는 대부분 빈 공간으로 되어 있구나. 왜? 다 통과해가지고 그냥 여기 다 관역에 이제 화살이 다 꽂힌 거나 마찬가지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가운데 이제 플러스 전하를 갖고 있다.
이거를 이제 알았고요. 대부분의 차지한 원자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원자핵이 중심에 위치한다. 양전하를 갖고 있다. 이런 것들을 결론으로 냈죠. 그래서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을 이제 이렇게 했는데 여기가 이제 뭐 큰 원자의 하나의 어떤 바운더리라고 한다면 이 마이너스가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주위를 돌고 있고 가운데 원자핵이 있는 그런 형태가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입니다. 톰슨의 원자 모형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그 수박처럼 생겼어요. 가운데 이제 이렇게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박혀 있는 뭐 그런 모양들이에요. 그 다음에 러더퍼드는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통해 가지고 이 가운데 양전하 주위에 마이너스 입자들이 계속 운동을 하고 있는 그런 형태고, 아까 보기에 있었던 이 보어의 원자 모형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을 통해서 뭐가 나왔냐? 전자 껍질이 발견된 거죠. 가운데 양전하 있는 거 맞고 이렇게 있는데 여기를 일정하게 이제 전자들이 이제 있다. 이거를 발견한 게 이제 보어의 원자 모형이 됩니다. 현대에 와서는 이제 전자가 분포하는 공간에 대한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오비탈 요거를 이야기를 했죠. 자, 다음은 700K에서 H2와 I2가 반응하여 HI가 되는 평형 반응식과 평형상수 K 얘가 나왔어요. 평형 상태에서 10리터 반응기에 들어있는 H2와 I2의 몰수 각각 1, 2래요. 이런 거 이제 쓸 때 얘가 1몰 있고요, 2몰 있다 해주면은 헷갈리지 않겠죠? HI의 농도는 돼 있습니다. 기체는 이상기체이고 이러한 과정이에요. 이때 KC 해서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H2 I2 하고 HI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사실 여기 뭐 들어가야 돼요? 물농도 들어가줘야 돼요. 그래서 10리터에 1몰 있으면 얘는 어떻게 돼요? 0.1몰 퍼 리터. 10리터에 2몰 들어있기 때문에 0.1몰 퍼 리터 이렇게 들어가는데, 어차피 화학 평형상수는 비율이기 때문에 1, 2를 넣어도 사실 답은 나옵니다. 하지만 정확한 의미는 0.1과 0.2 몰 퍼 리터로 넣어주는 게 맞죠. 근데 우리가 계산을 할 때 좀 이제 편하게 하기 위해서 내용은 알고 있을 때 들어가는 숫자를 1과 2로 이제 대입을 좀 해서 계산해도 사실 크게 문제는 없어요. 자, 그래서 요걸 이제 넣어보면은 이게 이제 요거 식을 잘 세우고 답도 이제 뭐 했어요. 그랬더니 얘를 계산했더니 뭐가 나오냐면 I2가 이제 HI가 결국은 제곱으로 떨어지면서 1.21이 나와요. 이게 물론 이제 몰 퍼 리터로 이제 환산을 해줘야 되고, 아까 몰만 집어넣은 경우에는 다시 또 환산해줘야 되긴 하는데 이렇게 나와버려. 원래 이렇게 넣고 풀면 고민을 하게 되는 거지. 1.21에 루트를 씌우든지 해야 되는데 얘를 이제 골라야 되거든요. 여기서 이제 잠깐 멈칫하는 거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물론 1.1 곱하기 1.1 하면은 1.21이 나옵니다. 그거를 알면은 이제 좀 편할 텐데, 평소에 내가 계산기 안 하고 손으로 열심히 중간에 연습했던 그런 친구들이라면 이 정도 뭐 제곱 베끼는 거야 뭐 어렵지 않겠죠. 그런데 내가 공부할 때 그냥 식까지만 세우고 내가 실제로 계산 안 해본 거예요, 사칙연산을. 그러면 이런 거 만났을 때 어때요? 오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다행히도 보기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곱해서 1.21 나와야 돼. 이렇게. 그러면 1이에요? 이 제곱해서 이건데 아니지. 10이랑 11은 더 아니죠. 10의 제곱은 100인데 이건 당연히 안 되겠지. 남은 거 이거밖에 없는 거죠. 다행히 보기가 우리를 도와줬어요. 그래서 2번을 쉽게 구할 수 있다. 자, NO와 BR2로부터 NOBR이 만들어지는 반응 메커니즘이 다음과 같을 때 전체 반응의 속도 법칙은 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K1, K2, K-1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거 뭐 두 가지 식이 좀 있고 뭐가 보여요? 빠름의 평형이 일어났어요. 자, 두 가지가 있는데 빠름 단계에서 평형이 있고 중간 반응체가 있는 경우에는
전체 속도 전체 그 반응의 속도 법칙은 어떻게 나타난다? 총괄 반응에 대한 식으로 나타냅니다. 그리고 중간 반응체는 자연스럽게 없어지겠죠. 그래서 얘네들의 반응을 합치면 돼요. 일단 합쳐볼까? 그러면은 NO, 그다음에 이거 없어지겠죠. 이 반응을 합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ENOG 더하기 BR2G 해서 어떻게 됩니까? ENOBR. 요게 이제 전체 총괄 반응이에요. 그러면은 이 전체 반응식을 이용해서 속도 법칙을 표현할 수 있어요. 일단 속도 자체를 V라고 할까요? 그러면은 NO가 있을 거고 두 개 있잖아요. 제곱이지. BR2 요거 있겠네. 이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K가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정반응과 역반응의 어떤 개념에서 이때 어떻게 됩니까? 역반응 속도분의 정반응 속도로 가고 반응식을 합했기 때문에 K2를 어떻게 하면 돼요? 거기다가 곱해주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보기의 반응은 빠른 단계에서 뭐가 있었어요? 평형이 존재하고 반응의 중간에 있다가 없어지는 중간체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전체 반응식을 구하고 반응 속도식을 정해야 할 수가 있어요. 빠른 단계 평형 상수 어떻게 돼요? 역반응 속도분의 정반응 속도에서 K-1분의 K1이 되겠고요. 전체 반응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랑 여기다 쓰고 K-1분의 K1 곱하기 K2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크롬의 전자 배치를 하세요. 24번 나와 있는데 요거 오비탈에 있는 홀 전자 개수를 구하는 거긴 하지만 뭐예요? 전자 배치할 수 있는가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24니까 한번 해볼까요? 1S에 둘, 2S에 둘, 2P에 6, 3S에 둘, 3P에 6 하고 4S는 원래는 뭐야? 둘이지. 3D에 4인데 여기가 어떻게 생겼어요? 오비탈이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그럼 여기 전자가 지금 두 개, 하나, 둘, 셋, 넷인데 이렇게 들어가냐? 아니죠. 어떻게 해요? 얘가 일로 와. 그래서 여기로 갑니다. 얘는 없어지고. 이렇게. 그래야지만 이 홀전자가 많아지면서 좀 안정한 거예요. 그러면은 홀전자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 되는 거지.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이렇게 전자 배치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부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주의해야 할 전자 배치 이렇게 두고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정한 압력과 온도에서 어떤 화학 반응식 델타 H는 200kJ 마이너스 1승이긴 한데 퍼 몰이죠. 델타 S 엔트로피 변화죠. 500줄 몰의 마이너스 1승 K의 마이너스 1승일 때 자발적 반응이 일어나기 위한 온도 K를 구하시오. H는 엔탈피고 S 엔트로피고 델타 H와 S의 값은 일정하다. 자, 뭐가 떠올라야 돼요 이거. 네, 깁스의 자유에는 델타 G가 어떻게 되는가 이거 지금 구해라 이런 내용인데요. 델타 G는 자, 델타 G는 델타 H와 그 다음에 델타 S와의 어떤 관계. 중간에 T가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이때. 얘가 0보다 작을 때 어떤 거? 자발적. 그런 반응이 되겠죠. 그러면 하나씩 넣어볼까요, 지금? 델타 H 얼마야? 200이지. 델타 S 얼마예요? 500이에요. K를 구해라 이거야. 그러면 델타 S와 델타 H가 이렇게 있으니까 집어넣어 볼게요. 얘는 200이야. 빼기 T에 델타 S를 넣어줘야 되는데 이게 여기서 이게 또 기가 막힌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단위를 잘 봐야죠. 얘는 줄이고 얘는 킬로 줄이네. 몇 배 차이예요? 1000배 차이야. 그럼 어떻게 합니까? 0.5가 돼줘야 돼요. 5가 아니라 500이 아니라 500이 집어넣으면 나올 수가 없어. 답이 온도와 무관하다 밖에 답이 안 돼요.
그래서 0.5가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러면 T를 구하는 거니까 이렇게 했을 때 뭐가 돼? 0보다 작은가 얘만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나올 수 있는 답이 뭐밖에 안 되냐면 420만 가능합니다. 420K일 때만 0보다 작다. 그래서 200 마이너스 그 다음에 T 곱하기 0.5 0보다 작은 거 찾아라. 조심해야 되는 거 뭐예요? 물론 이 문제 풀려면 이거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물론 델타 G가 0보다 작을 때 자발적인 반응이다. 이거는 좀 외우기는 쉬웠어. 우리가 공부할 때. 그쵸? 그 다음에 이게 지금 500을 넣는 순간 안 되죠. 0.5를 집어 넣어야 합니다. 여기가 어떻게 보면 좀 함정이었어요. 자, 그 다음은 25도씨 표준 상태에서 일어나는 열화학 반응이다. 25도씨에서 C2H2의 표준 연소열 얼마냐 이거죠? 이런 거 이제 뭐 딱 있습니다. 하나, 둘, 세 개가 있어. 자, 얘가 연소를 한대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지. 자, 탄소 몇 개? 탄소 2개. 그럼 여기 얼마? 2. H 몇 개? H 2개. 두 개네? 그냥 그대로. 네모 곱하기 2는 2는 4. 하나 있네. 그러면 네모 얼마? 2.5. 뭐 2분의 5라고 하면 되겠는데요. 2.5라고 할까요? 2분의 5라고 할까요? 이렇게. 그러면은 일단 이렇게 되겠죠? 여기다 2를 곱해가지고 뭐 표현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밑에다가도 또 2를 다 뭐 곱하고 뭐 이런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어차피 내가 칼로리만 구하면 되는 거라 연소열만 구하면 되는 거라 이렇게 놓고 해볼게요. 얘네 세 개를 얘를 1, 얘를 2, 얘를 3이라고 했을 때 얘네 세 개를 어떻게 좌우 앞뒤 뭐 곱하기 얼마 해가지고 얘랑 똑같이 만들면 돼요. 더 할 거야. 그리고 자 1번씩 볼까요? H2 2분의 1 O2 H2 있네. H2 어디 있어요? 여기 있지. 오른쪽에. 얘는 어디 있어요? 오른쪽에 있지. 몇 개? 한 개. 얘도 한 개. 얘는 그대로 쓰자. 그 다음에 CO2 몇 개? 한 개. 얘는 몇 개? 얘는 두 개. 그러면은 얘랑 똑같이 쓰려면 자리는 맞는데 개수가 하나죠? 두 개로 만들어줘야 돼.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곱하기 2 하면 되지. 이렇게. 그쵸? 그 다음에 ECS H2 C2H2 하나네. 얘 몇 개? 얘도 한 개. 얘는 왼쪽. 얘는 오른쪽. 그럼 어떻게 해요? 자리를 바꿔야 됩니다. 얘 어떻게 바꿔요? 반응을 뒤집으면 되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역반응은 우리가 마이너스 3이라 쓸 수 있고요. 역반응이니까. 이때 얘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59가 되겠지. 왜? 역반응이니까. 그리고 얘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98인데 곱하기 2니까 마이너스 98 곱하기 2가 되겠지. 그래 놓고 다 더하면 어떻게 되냐? 1, 2, 3을 이 상태에서 다 더하면 얘가 돼요. 그래서 산정을 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얘는 그대로 1번은 2번은 어떻게? 곱하기 2. 그러면은 이렇게 2 곱하고 마이너스 98 곱하기 2 돼요. 3번씩 어떻게? 역반응. 그쵸? 그러면은 앞에 뭐였어요? 59였죠? 역반응은 마이너스 59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역반응이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앞에 마이너스 하나 붙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1번 2 곱하기 2번 마이너스 3 얘를 셋 다 더해. 그냥 반응식을 싹 다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이 C 있죠? 여기도 있지? 없어져. 그쵸? H2 똑같죠? 없어져. 화살표를 중심으로 좌우에 있기 때문에 더 할 거니까 없어져.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나머지는 없어질 게 없어요. 싹 다 더하면 어떻게 되냐? C2H2 2.5 O2인데 2분의 5예요. 더 더하면. 그 다음에 ECO2 H2 그 다음에 여기서 마이너스 68 마이너스 98 곱하기 2 마이너스 59를 그냥 싹 다 더하면 돼. 걔가 얼마 나오냐? 마이너스 323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이제 뭐 곱하고 더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간혹 가다가 이게 플러스로 나왔는데 맞았다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그러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연소 반응인데 흡열 반응이 될 수가 없지. 반드시 델타 H가 마이너스로 나와줘야 돼. 발열 반응으로 나와줘야 됩니다. 검산까지, 검토까지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자, 일정한 온도 압력에서 신몰의 전자가 전이차 1.5V인 전지에서 가역 쪽으로 이동할 때 델타차, 여기에서 중요한 거. 여기에 절대값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플러스밖에 나올 수 없다는 얘기야. 이게 절대값 씌워서 계산해라. 이때 킬로줄로 구하래요. 단 G는 깁스 에너지고 패러데이 상수는 96,000 C 몰에 마이너스 1승이다. 자, 이게 물론 공식이 있습니다. 공식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단위를 잘 볼 수 있는가, 이것도 좀 중요하거든요. 단위만 봐도 사실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 있는데 한 가지 좀 생소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일단 여기 뭐 몰이죠. 그 다음에 요거 깁스 있고 패러데이가 있는데 요게 96,000 쿨롱 퍼 몰이에요. 그럼 얘네들이 곱하면은 이제 뭐 쿨롱만 이제 살겠죠. 그 다음에 이 기전력이 볼트로 나왔는데 줄 퍼 쿨롱이에요. 여기가 이렇게 우리가 표현합니다. 그러면은 이 세 개를 곱하면은 뭐만 살아요? 몰과 줄 퍼 쿨롱이고, 얘는 어떻게 돼요? 쿨롱 퍼 몰이니까 얘네들을 계산하면 뭐가 나와요? 줄이 나와요. 뭐를 구하래? 킬로줄을 구하래. 그러면은 이거 1000 해가지고 킬로줄로 바꾸면은 답이 나오겠죠. 요런 식의 어떤 반응이래. 그 식이 있긴 해요. 근데 그게 앞에 마이너스가 사실 있어요. 그래서 앞에 마이너스를 대입을 해가지고 델타 G는 마이너스 NFE라는 식이 나오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관련되어 있는 단위들이 줄과 쿨롱과 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그 식들을 다 집어넣고 계산하면은 1447500 줄이 나와요. 마이너스 줄. 그런데 앞에서 뭐 구하라고 했어요? 킬로줄 구하라고 했죠. 그래서 마이너스 1447.5 킬로줄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절대값을 씌워야 되죠. 델타 G의 절대값 돼 있으니까 1.44 곱하기 10의 3승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된다. 그리고 이거 문제 할 때 이거 다 곱하기 해줘야 되는데 이거 둘 잘 곱해야지만이 답이 나오게 됩니다. 자, 다음 구조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되어 있습니다. 단 X는 전하수이다. 자, 보면 X는 마이너스 1인 음이온이다. 파이 결합은 4개이다. 공면 구조를 갖지 않는다. sp2 혼성 오비탈을 갖는 탄소는 2개이다. 돼 있어요. 자, 여기가 탄소인데 우리 쉬운 거부터 볼게요. 쉬운 거부터. 저는 여기서 제일 쉬운 게 4번 보기. sp2 혼성 오비탈을 갖는 탄소가 2개이다. sp2. 요게 뭡니까? 1이지. 하나 있고 2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지가 3가지가 나와줘야 돼. 3가지. 다 탄소는 여기인데 물론 이중결합 이렇게 있고 이렇게 돼 있지만 여기 보면은 요거 하나 그냥 봐서 3개네. sp2 혼성. 여기도 마찬가지. 이 탄소 어떻게 돼요? 하나 둘 3개네. 여기 하나 3개네. sp2 혼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하나 해서 이것도 sp2 혼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가 몇 개냐, 이중결합, 삼중결합 포함해서 그냥 하나로 잡고 그랬을 때 얘가 나오냐, 이렇게 보면 좀 빠르거든요. 4개가 2개가 아니라 3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번에 X는 마이너스 1인 음이온이다. 물론 이거 형식 전화해가지고 계산해야 되겠지만 여기 산소 2개가 띡 보여요. 이게 산소의 원자과 전자에 대한 루이스 전자점식인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중결합이기 때문에 산소에 이렇게 있고 여기 전자 2개가
탄소와 만나면서 이중결합 이렇게 돼요. 요거 맞아. 지가 갖고 있는 걸로만 했어요. 그런데 여기 탄소는 어떻게 됐어요? 산소는 어떻게 됐어요? 여기 단일결합이거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인데 탄소의 하나와 요것만 한 거야. 그러면 남아있는 비공유 전자쌍이 지금 여기는 세 쌍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세 쌍이 될 수가 없어. 여기 하나 부족하거든. 그럼 여기로 뭐가 했다는 거야? 전자가 하나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쵸? 그럼 전체적으로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이지. 왜? 전자 하나가 더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1번이 마이너스 1인 음이온이다가 올바른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이 결합이 4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파이 결합은 언제 볼 수 있어? 이중결합에 시그마 결합이 1개 있고 파이 결합이 하나예요. 3중 결합은 없으니까. 자, 이중 결합이 몇 개 있어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2개 있죠?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파이 결합은 파이 결합은 2개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쵸? 자, 그리고 공명구조를 갖지 않는다 돼 있는데 얘네는 공명구조를 가져요. 가운데 탄소의 이중결합과 단일결합이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씩 보면 아크릴레이트라고 하는데요. X는 마이너스 1인 음이온이 돼요. 형식 전화를 계산해 보면 알 수 있는데 원자가 전자수 빼기 비결합 전자수 마이너스 결합 전자수 나누기 2예요. 이거는 이제 비공유 전자에 대한 개수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돼요. 탄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자가 전자가 4개고 비공유된 전자의 개수가 없어요. 그래서 0. 3개 다 마찬가지야. 그 다음에 공유한 전자는 다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8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탄소의 형식전환이 0이 되겠고, 산소 같은 경우에 오른쪽에 있는 이 친구는 원자가 전자는 산소 모두 다 6이기 때문에 여기 6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비공유한 전자 쌍수가 아니라 전자의 수예요. 6개가 되겠죠? 6이야. 그 다음에 공유한 전자의 개수 몇 개? 여기 한 줄이니까 2개입니다. 공유 전자쌍 1쌍, 공유 전자 2개.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나와요.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6, 그 다음에 4죠, 4. 왜? 2개밖에, 4개가 이렇게 비공유하고 있으니까. 그쵸? 그 다음에 공유한 전자는 하나, 둘, 셋, 4개예요. 그래서 0이야. 전체적으로 다 합치면 마이너스 1이 나와서 음전화 1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여기에 산소에 대한 전자의 배치를 보고 파악할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자, 이중결합이 2개 있죠? 이중결합이 2개 있으면, 이중결합이 시그마 결합 하나와 파이 결합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파이 결합이 2개가 됩니다. 3중 결합 같은 경우에는 시그마 하나에 파이 결합 2개가 이루어져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3중 결합이 있으면은 더 많아질 수 있는데 2중 결합이 2개 있기 때문에 파이 결합은 2개가 된다. 자, 공명구조에서 구조 가운데 1, 2, 1, 2, 2, 1 뭐 여기 돼 있으니까 공명구조로 볼 수 있고, sp2 혼성 오비탈을 갖는 탄소는 3개죠. 전부 다 sp2 혼성을 갖게 됩니다. 가지가 몇 개냐? 요거 확인하면 쉽게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분자를 쌍극자 모멘트의 세기가 큰 것부터, 이거 무슨 뜻이야 이거? 극성이 큰 거부터 순서대로 찾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일단 제일 마지막에 요거 와줘야 돼. 3번 4번 땡이에요. 고를 필요가 없어. 왜? BF3 같은 경우는 뭡니까? 무극성 분자예요. 그럼 극성의 세기가 제일 작겠죠. 그러면 얘네들은 극성 분자인데 전기 음성도가 큰 애가 더 극성이 큰, 즉 쌍극자 모멘트의 세기가 클 겁니다. 그러면 주기율표 상에 F가 있고 여기가 산소고 그 다음에 S가 그 밑에 있는데 누가 더 크냐? 산소가 크죠. 그래서 쌍극자 모멘트의 크기가 전기 음성도가 산소가 황보다 크기 때문에 H2O가 H2S보다 더 크게 되겠습니다. 자, 쌍극자 모멘트 그 세기가 클수록 극성이 큰 분자 이렇게 되겠고요. 전기 음성도 차이가 클수록 쌍극자 모멘트 세기는 커진다. 전기 음성도가 O가 S보다 커요. 그렇죠? O가 더 커. 쌍극자 모멘트 세기가 H2O가 더 크고 H2S 더 작고. BF3는 무극성 분자로 0이기 때문에 아까 앞에서 지금 어떻게 돼요? 이거 2개는 아니야. 3번, 4번 빼고 1번, 2번 중에 찍더라도 2개 중에 하나 찍어야 돼요. 4개 중에 하나 찍는 거랑 25%, 2개 중에 하나 찍는 거 50%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25도씨 탄산수가 담긴 밀폐 용기의 CO2 부분 함량이 0.4. 여기 또 기가 막히게
메가파스칼 나왔어요. 메가파스칼. 요객 내의 CO2 농도 몰 퍼 리터. 단위 잘 봐야 돼요. 이번에 왜 이번 연도 문제에 단위를 이렇게 자꾸 함정으로 냈는지 너무나 감사하죠. 제일 쉬운 함정이에요. 이게 단 25도씨에서 물에 대한 CO2 헬리상수는 3.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하고 뭐가 있어? 몰 세제곱미터 파스칼 나왔네. 이거 무슨 문제입니까? 단위 환산 문제예요, 사실. 그 다음에 이거 환경에서 헬리상수 나오죠. 어디에서? 대기 환경, 흡수, 처리 이런 거 있습니다. 자, 일단 3.4에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네. 그 다음에 몰 퍼 세제곱미터 파스칼 이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압력이 0.41이래. 그럼 0.41은 뭐예요? 메가파스칼이야. 얘랑 같아요? 다르지? 바꿔줘야 돼요. 농도를 구하래. 뭐예요? 이거는 몰 퍼 리터죠? 생각도 못했다 진짜. 뭘? 여기를 세제곱미터로 깔 줄은. 이거 어떻게 해줘야 돼요? 얘 바꿔야 돼요. 리터 이렇게. 그쵸? 여러분들도 하다가 왜 답이 없지? 보세요. 1.4에 지금 요거만 달라. 이 까딱 하다가는 이제 그냥 틀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잘 보면서 이렇게 단위가 많이 나와 있다. 단위는 맞는지 확인하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다 풀어놓고 틀릴 수 있어 이게. 그러면은 이거는 사실 계산할 필요는 없어요. 10의 4승, 뭐 10의 6승 이런 것만 좀 잘 해가지고 마이너스 1승 나오는가 이것만 확인하면 사실 되거든요.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곱하면 되겠네. 안 없어지네요. 1 메가파스칼. 메가는 몇 승? 10의 6승. 이렇게 돼.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단위가 뭐예요? 몰 퍼 리터예요. 이거대로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몰 퍼 세제곱미터 나와. 어떻게 해야 돼? 이걸 마지막에 해줘야지 이게. 그래놓고 나가지고 이제 뭐 다 10의 마이너스 4승 이거는 이제 10의 마이너스 2승이죠. 그 다음에 이거 10의 6승이고 10의 마이너스 3승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이제 보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1.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승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단위에 우리가 좀 잘 유의를 해서 계산을 해줘야 돼요. 3.4 곱하기 뭐 10의 마이너스 4승이고 그 다음에 0.41 메가파스칼. 메가파스칼은 10의 6승 파스칼과 같다. 그래서 없어지게 해줘야 되고 세제곱미터 나왔는데 단위가 뭐 구하래요? 몰 퍼 리터 구하래요. 바꿔줘야지. 밑에가 리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은 1.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승이 나오게 돼요. 이것도 뭐 물론 이 4, 1과 그 다음에 3, 4 숫자가 있지만 얘네들 뭐 계산했을 때 어떻게 되겠는가. 굳이 그거 안 하고 이제 10의 몇 승 이것만 먼저 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거 따로 계산하셔도 뭐 상관은 없는데 그냥 없어지는 거대로 하고 그렇죠? 마이너스 4승이니까 얘는 6승 3승이니까 없어지고 요거 3승이고 얘는 마이너스 1승이죠? 합치면 그 다음에 이제 0.41이랑 3.4 곱해가지고 얼마 나오는가 요것만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그래서 1번이다. 이거 뭐 계산 요령 부리지 말고 그냥 뭐 대략적으로 이제 숫자 나온다 뭐 해가지고 이제 좀 확인하시면서 푸는 게 우리가 틀릴 그런 확률이 좀 줄어들 것 같아요. 그래서 0.1394가 나오는데 1.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승 이렇게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1번부터 20번까지 풀어봤는데요. 여러분들 문제가 그렇게 크게 어려웠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함정들이 있었습니다. 그 단위라든지 뭐 이런 작게 그 글자 써놓고 말이죠. 이런 것들 잘 보고 했으면은 충분히 다 풀 수 있었던. 그리고 반응과 어떠한 결합관계 이런 것들을 확인할 때는 좀 시간이 걸리고 귀찮더라도 공부를 할 때 반드시 그려보고 배치해보고 점 찍어보고 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시험장 갔을 때 틀리지 않고 빠르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보여야지만이 정확하게 아닌 거 골라내고 맞는 거 찾고 이렇게 됩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이렇게까지 해서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